치열한 경기가 한창인 프로야구장. 열띤 응원 속에서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1학년 안현섭 군이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하면서 기록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야구를 보면서 기록하고 좀 더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기록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라운드를 누비는 야구 선수로 활약했던 현섭 군. 그 경력을 살려 요즘엔 틈틈이 야구 기록을 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열혈 야구 팬이었던 현섭 군. 그 열정은 재능으로 발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의 권유로 본격적인 야구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맨 처음 딱 합격하고 이제 전학 가서 야구하기로 했을 때 막 그 전날 막 꿈속에서 야구하는 꿈 꾸고 막 다음 날 같이 그러니까 막 20명 30명 이렇게 같이 야구할 생각이 약간 들떠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소풍 가기 전날처럼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 대표 야구 선수로 살아온 현섭 군. 그렇게 긴 시간 야구 하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슴속에 품은 커다란 꿈 덕분이었다. 막 박찬호나 그 메이저리그 그 뉴욕 양키스 투수 리베라 같은 투수처럼 막 환호받고 멋지게 공 던지고 우승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꼭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라면서 야구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목표가 뚜렷했기에 더욱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던 현섭 군. 하지만 무리한 연습은 그만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팔꿈치 인대 파열 부상으로 선수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것. 수술 후 꾸준한 재활 훈련으로 재기를 노렸지만 성적은 부진하기만 했다. 네, 마지막 그러니까 1학년 때 추계리그 앞두고 그때 투수로 나가려고 한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되게 열심히 해봤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 새벽 2시까지 막 연습하고 운동 끝나고도 웨이트 하면서 다친 거 하나도 안 아프게 해보려고 진짜 3달을 되게 열심히 해봤는데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데 몸이 못 따라오니까 되게 원망스럽고 내가 되게 약간 좌절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현섭 군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8년째 지켜온 야구 선수의 삶을 과감히 접기로 했다. 긴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현섭 군의 가능성을 믿었던 가족들의 실망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 저희는 그때 가족들이나 친척들 모이면 늘 했던 이야기가 우리 현섭이가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막 이제 막 미국 무대에서 뛰는 걸 상상한다든지 또는 이제 프로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안현섭 선수 가족이다 이런 상상을 했죠. 그래서 모두가 현섭이는 이제 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걸 접고 사실 본인 역시 그런 기대를 했을 텐데 어떤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어요. 뭔가 잠깐 막 방황 이런 것처럼 약간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시행착오하면서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을 것 같고 대화를 하면서 배웠던 몸이나 이런 신체에 관한 그 지식들에 되게 관심이 생겨서 나도 이런 쪽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그만두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현섭 군은 야구를 뒤로하고 공부의 길을 택했다. 운동의 원리를 연구하는 체육학자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 그래서 요즘 현섭 군은 전공 공부에 푹 빠져 있다. 현섭 왔어? 왔어. 해부학? 몇 학점짜리야? 3학점 전공 전공 선택. 전공 선택이야? 어. 완전 어렵겠다. 너 이거 괜찮아? 야, 너 이거 영어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있어. 근데 밑줄도 하나도 없는데? 그 회전 혹은 더 간결하고 그 움직임, 신체의 움직임. 볼과 소켓 같은 이게 썰큘덕선이라는 그 움직임을 말하는 조인트 관절. 다 할 줄 알아. 놀랬네.
지금은 영어로 된 어려운 전문 용어도 척척 설명해내지만 예전에 현섭군이었다면 이 정도 실력은 꿈도 꾸지 못했다. 야 안현서, 너 해부 몰랐던 거 기억나? 내가 진짜 너 나한테 해부랑 테이크 물어봤을 때 정말 때릴 뻔했어. 때렸나? 진짜 너 컴은 알았니? 너 그때 컴도 몰랐던 것 같아. 그치? 네가 아는 단어라고는 음식이랑 푸드, 피자. 패밀리 뭐 이런 거. 야, 너 330점은 좀 어려운 거. 중학 기본 단어조차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공부와 담을 쌓았다던 현섭군. 대박. 야구를 그만두고 처음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교실 안의 모든 풍경은 낯설기만 했다. 친구들은 수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현섭군은 막막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처음 공부하려고 딱 교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전엔 원래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수업에 들어가서 잠만 잤었는데 학교에 하루에 막 8시간씩 앉아있고 수업 들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칠판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수업 시간에 막 가끔씩 수학을 풀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되게 많이 비웃었어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뭐야?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친구들이 그것도 몰라? 라는 식의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오기도 생기고 아 내가 너네보다 공부 잘할 거라고 되게 속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조금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고 싶었던 현섭군. 그 편견을 넘어서겠다는 일념 아래 무작정 책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부를 향한 의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다. 8년 동안 아무래도 야구를 했고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많은 강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구할 때 하루에 12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야구했었던 것만큼 내가 그만큼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말고 다 공부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오기 품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만큼 공부에 효율이 오르는 건 아니었다. 특히 현섭군이 공부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누나는 그 문제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언어 공부하고 있네? 내신 공부해? 여기에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왜 쳤어? 여기가 어디지? 이쪽인가? 그럼 여기 활동은? 활동은 여기 이쪽인가? 이쪽인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잘 모르겠어. 현서봐. 누나가 볼 때는 네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공부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 누나의 말을 계기로 자신의 공부 습관을 되돌아보게 된 현섭군. 그렇게 누나의 조언을 듣고 나서 살펴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필기나 이런 게 보면 되게 두서없고 이거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 없이 되게 많이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부터 기록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내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그 기록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먼저 현섭군은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모르는 단어부터 알아가기로 했다. 특히 예상외로 공부에 난항을 겪었던 언어 영역은 문제지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다. 그리고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 어휘사전을 활용했다. 현섭군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단어도 각기 다른 뜻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던 이유를 깨우칠 수 있었다. 그렇게 영단어를 외우듯 정확한 뜻을 짚어가며 언어 영역의 생소한 용어를 익혀간 현섭군. 이렇게 쌓인 현섭군의 단어 실력은 문제를 더욱 쉽게 풀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야구를 할 때 워밍업을 확실히 하거나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이 되게 홀가분해서 오늘 공을 잘 던질 수 있겠다 이런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는 많은 걸 얻어가서 되게 뿌듯하고 내가 이제 지문을 들어가도 되게 잘 풀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국어 공부에서 어휘력이
을 늘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단어이기 때문이죠. 국어 문제라는 건 문제를 읽고 선지들 하나하나 뭐 오지선다다 그러면 5개의 선지들이 그 진술들이 적절한 진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적절한 진술, 그 진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단 그 진술에 동원된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어휘력으로 자신감을 얻은 뒤 문제풀이는 어떻게 했을까? 안현섭 군의 언어 영역 4단계 학습법을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풀면서 사고 과정을 모두 문제지에 기록하는 것. 단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연히 개념 공부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던 현섭 군. 큰 기대감을 안고 문제풀이를 시작했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유는 바로 긴 지문.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앞의 내용은 잊어버리기 일쑤.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긴 지문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문단별로 밑줄을 긋고 지문을 읽어보기 시작한 현섭군. 그 결과 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한층 수월하게 느껴졌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데,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처음에 되게 어떻게 소재를 찾아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와 행이 처음 바로 문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이 글의 소재는 지금 지와 행이 다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글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고 문제를 풀 때도 그 글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를 확인해가며 문단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현섭 군이 한 일은 이해한 내용을 지문 옆에 적어두는 것. 이렇게 문단마다 주제를 메모해두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한눈에 지문 파악이 가능했다. 게다가 이렇게 적어둔 소주제는 지문의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섭 군은 문제를 풀 때에도 각 선지마다 자신의 생각을 메모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근거를 다 찾아가면서 풀면 좀 더 이제 내 답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고 틀리더라도 어떻게 틀렸는지를 더 정확히 잘 알 수 있어요. 꼼꼼하게 문제를 푼 다음에는 곧바로 채점에 들어가는데, 이때 틀린 문제는 정답의 해설을 확인하지 않고 해설지를 덮어둔 다음 다시 문제풀이에 들어갔다. 바로 이 과정에서 문제지에 적어놓은 기록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 현섭 군은 문제풀이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을 근거로 자신의 실수 여부를 가려냈다. 그리고 틀린 이유를 혼자 힘으로 깨우침으로써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2번의 풀이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해설지를 펼쳐들었다는 현섭 군. 이 단계의 포인트는 해설지에 적힌 풀이 과정과 내 풀이 과정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틀린 문제를 또 틀리거나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은 해설지를 볼 때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림 찾기 게임은 2개의 그림에서 다른 점을 찾아서 그거를 고쳐가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2번 틀릴 경우에는 제 기록하고 해설지를 놓고 분석하면서 어디가 많이 달랐는지, 어디에서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이 글을 틀렸는지, 이 지문을 틀렸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2개를 놓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렇게 다른 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해설지의 풀이 과정을 완벽히 내 것으로 흡수하겠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문제를 틀린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현섭 군. 해설지를 보면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기록했던 거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어두우니까 이 밝게라는 점에밖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는데 이 해설지에 와서 보면은 밝기와 선명도에 2가지에 초점을 맞췄어야 하지만 저는 이 밝기에밖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명도를 놓쳐서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섭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틀린 문제뿐 아니라 맞은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설지의 풀이를 다시 한번 읽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해설지의 내용이 이해되면 자신이 미처 놓쳤던 부분을 문제지에 적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지에 남긴 핵심 내용들은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며 머리에 새겨두는데 이때 현석군은 자신의 취약 부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침 노트를 작성했다. 지침 노트에 작성하는 내용은 주로 틀렸던 문제 유형과 그에 맞는 대처법들. 현석군은 이 노트를 모의고사 직전에 읽어봄으로써 시험의 감각을 살려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틀렸던 문제를 다음번에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서술상의 특징에서 시점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1인칭 관찰자 같은 시점이 있는데 이렇게 시점을 파악하지 않아서 틀렸기 때문에 다음에 틀리지 않으려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현석군의 언어 영역 지침 노트. 형식적인 오답 노트가 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이라도 기억하기 쉽도록 요점만 간략하게 적어뒀다. 현석군은 공부뿐 아니라 자기 관리를 위해서도 기록하는 습관을 활용했다. 기록이라는 게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하루에 그날 공부했던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그걸 공부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적었어요.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적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걸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친구들하고 명일여고 축제에 놀러 갔다고 써 있어요. 공부한 건 하나도 안 써 있고. 이런 글 같은 경우 다음 날이나 다음번에 봤을 때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오늘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잡을 수 있었던 좋은 기록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기록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집을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수업이 끝나고 어떤 공부를 몇 분 동안 했는지 스탑워치를 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그 순수한 공부한 시간만 이렇게 기록해서 그날 하루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또 그날의 공부 반성을 적으면서 하루하루를 평가했던 기록장입니다. 요즘 내가 어떤 공부에 치우쳐 있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손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당연히 그에 따른 그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한눈에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다이어리를 적으면 내가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그 공부 학습 계획을 잘 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현석군의 언어 영역 공부법을 살펴보자. 야구를 그만두고 2년 동안 집념을 가지고 공부에 올인했던 현석군. 마침내 현석군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왔다. 불과 5등급 수준이었던 언어 영역 점수가 대폭 상향 곡선을 그린 것. 처음 고3 올라갔을 때 3월 모의고사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2등급 상위권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라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수능 보기 전달인 10월 달에는 1등급도 아니고 100점 딱 맞으면서 굉장히 기분도 많이 좋아졌고, 아, 나도 이제 공부를 웬만큼 하나 보다 라면서 되게 뿌듯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석군의 성적 역전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오늘 현석군은 시간을 내어 1학년 후배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저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구 선수로 생활을 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5, 7, 7, 8 이렇게 그냥 진짜 350명 중에 330등.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이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내가 무슨 공부야 이렇게 포기할 때가 아니라 자기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자기 확신만 있고 꿈만 있다면. 두 개를 준비해야 굉장히 어려운데 평소 궁금한 점이 많았던 후배들. 1시간 동안 오고 갔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후배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역시나 공부법이었다. 수학의 기초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렇게 기초를 어떻게 이렇게 탄탄하게 다지셨는지 알고 싶어요. 수학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념 학습. 현석군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개념 학습은 필수. 수학 성적이 바닥이었던 현석군은 수학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먼저 해설지의 주요 설명을 익혔다.
그리고 해설지에 그치지 않고 개념서를 꺼내 관련 단원의 주요 개념과 공식을 완벽히 익히는 데 힘썼다. 이때 메모지는 필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은 메모지에 적어두고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면 개념을 기억하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주요 개념의 경우 자신의 문제풀이 옆에 함께 붙여놓으면 복습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어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한다. 수학 공부나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막 계속 틀리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현석군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 틀리는 것 또한 수학의 개념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해설지를 활용해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지기로 했다. 그러니까 해설지가 원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그저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기 쉬운 해설지를 현석군은 어떤 식으로 활용한 걸까?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수령역 성적이 무려 7등급이었던 현석군. 해설지에 도움이 불가피했던 현석군이 택한 방법은 해설지에서는 최소한의 힌트만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석군은 문제가 막히면 해설지를 펼치되 첫 한 줄만 읽고 그 힌트를 근거로 다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또다시 막히면 해설지를 다시 펴고 다음 줄에서 힌트를 얻는 식으로 최대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훈련을 했다.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그 문답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수학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학생처럼 풀이 방법을 다 보지 않고 딱 첫 번째 줄을 보고 그 다음에 덮은 다음에 그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만 딱 본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확실히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개념을 제대로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현석군이 오랜만에 모교의 체육관을 찾았다. 바로 고3 수험생인 후배 명근군을 만나기 위해서다. 현재 상위권 대학의 체육교육학과 진학을 목표로 수능과 실기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는 명근군. 이제 만나게 됐네.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다고 한다. 제가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실기라든지 공부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시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전반적으로 기초 체력이나 기본이 되는 그런 운동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대학을 정해지면 그거에 관련돼서 딱 진짜 그 대학에 집중해서 그 대학이 원하는 그만큼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아직 한 달 남았다. 후배들이 저를 보고 많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즐거움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